네, 내년 시장 전망과 함께 반도체 업종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내내 조정을 겪은 증시, 내년에는 과연 방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내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내년에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저점은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40 갔을 때가 예. 코스피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저점은 올해보다 좀 높은 수준, 예. 2200 정도 이상에서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기업 어닝이 아직은 이제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상단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막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3,300까지 갔었는데 예. 사실은 내년도에는 저희는 2,800 정도 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밴드 약 2,200에서 2,800까지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 좋아요. 상당히 지표들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봤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은 결국 팬데믹이 남겼던 어떤 버블이었다는 거죠. 예. 팬데믹 버블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더블 부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와 더불어서 좀 사라지고 났더니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여 있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이미 그러면 재고인지 몰랐느냐 하실 텐데 사실 우려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재고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업황이 반등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중요한 거는 빨리 재고가 어느 정도까지 좀 정상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재고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고가 부담이 큽니다. 어쨌든 재고 정점도 지나지 않은 데다가 내년 전망치 하향 조정분이 지금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내년도 업황 안 좋다라는 거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 좋아지는 그 폭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일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내년 상반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단기 저점은 좀 지났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 하반기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건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만약에 재고가 생각보다 줄지 않아서 하반기에도 계속 재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바닥을 지났다라고 저희가 좀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이제 내년 상황을 좀 보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레인지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 반등을 기대를 하죠.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일부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한 그 어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하반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확 좋아지면은 이제 재고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걸 기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감산이 조금 대응이 전략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 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좀 반도체 업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체의 그 바텀업에서의 어떤 변화가 주가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매크로 플레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당장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달에 7.7%였고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컨센서스는 7.6% 정도 잡히고 있는데 저희 매크로 팀에서 현재 추산하고 있는
거는 한 7.3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 특히 미국의 그 가솔린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걸 반영을 하면은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있을 FOMC에서 우리 이 파월의 발언도 예.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연말 전에 이제 정말 산타랠리가 한번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11월에 걸쳐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CPI가 데이터가 이제 원하는 수준 나오게 되면은 예.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CPI가 좀 안정화되는, 즉 가장 큰 우리의 걸림돌이었던 인플레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예. FOMC가 이제 내년 2월달, 3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예. 그때 가서 조금 더 이제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뭐 반도체 업체들이 일부 평가 손실을 반영했을 때 예. 손실이 한 번에 반영이 되면 사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높고 또 FOMC의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저는 뭐 내년도 1분기 좀 지나면서부터는 예. 의외의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될지는 이제 업체들의 대응에 따라 그렇죠. 바뀔 가능성이 지켜봐야겠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뭐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도 축소하고 뭐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영향도 받을 것 같은데 소부장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부장주도 이제 내년도 업황은 굉장히 안 좋겠죠. 예. 뭐 많은 업체들이 설비 투자 축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50%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미국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삼성은 다행히 뭐 아직은 뭐 투자하는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몇몇 업체들 체크를 해보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구두 피오라 그러거든요. 구두 이 물량 발주가 상당히 많이 그 취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예.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많이 빠져서 저희가 뭐 1년 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현재 그 기업 가치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부장은 안 좋을 때 사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제 주가가 다 오를 것이고 그때는 기관들이 손을 못 댑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국내 기관들 일부에서는 예. 소부장주들 중에서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 예. 기술력이 뛰어난다든지 또는 뭐 고객 포트폴리오 또는 신제품 라인업이 갖춰진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매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뭐 여기서 아주 큰 폭으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인텔 CEO가 이제 방한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하고 이제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체크해 볼 만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인텔이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랑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그 패밀리스 고객들을 어떻게 좀 많이 확보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일본도 살펴보면은 이제 일본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협력해서 최근에 보니까 이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와 이제 협력을 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좀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까요? 일본이 이제 과거에 뭐 반도체 최강국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쇠락을 했고요. 네. 일본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는 이제 반도체 제조의 강국으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대만이랑 협력을 한다든지 또 이제 유럽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분야를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왜 저희도 뭐 일본을 굳이 뭐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이 뛰어난 소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비 투자를 이제 뭐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위협이 된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과 잘 협력을 해서 좀 더 우리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모색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말고 그럼 중국 쪽은 어떻게 보면 좋아요? 어쨌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 반도체도 어쨌든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면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플러스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우리의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예. 특히 뭐 YMTC 같은 경우에 뭐 애플과 뭐 거래를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예. 뭐 CXMT, D램 쪽에서도 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뭐 수요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 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예. 뭐 경계를 계속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우리 뭐 흔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치포 동맹이 그렇죠. 중국을 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려 반 또 기대 반이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진출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예. 이런 좀 기회 요인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그럼에도 센터장님께서 꼽으시는 내년 반도체 유망주 좀 꼽으신다면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편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뭐 그 투자자들의 그 눈높이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래 다운턴에서 예. 삼성전자는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요. 예. 또 특히 파운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성장의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흔히들 반도체 수익률을 많이 내려면 이제 하이닉스 좀 맞습니다. 베팅을 많이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내년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예.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예.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년도 시장 전망과 함께 반도체 업종 짐축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